자, 이번 시간에 우리 그 전기기사 2011년 1회 같이 한번 기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자기동법,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개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 물어봤는데, 우리 자기동법하고 개자권선 단락하는 이유에다가 밑줄 하나 거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동시에 그 간단하게 설명해서 개자권선 쪽에 고전압이 유도되어 절연이 파괴돼요. 그래서 외부에 저항을 하나 접속해가지고 단락 상태로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뭐냐? 고전압이 유도를 방지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2번 문제는 우리 동기기 쪽 문제인데, 전기자권선에 슬롯수가 48개가 있대요. 자, 슬롯 S가 4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가 M인데 3상이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4극짜리 주고 있죠. 그죠? 그때 매금의 상당 슬로스와 총 코일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일단 매금의 상당 슬로스 우리 Q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기 쪽의 권선계수 쪽, 권선법 쪽에서 우리 분포권계수에서 나오는 놈인데, 이 Q 값은 우리가 매금의 상당 슬로스라고 해가지고 P 곱하기 N분의 우리 S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금, 매상당 슬로스다. 그러면 극수가 4극이고요. 상수가 3상에 슬롯수가 48개. 그래서 요거는 4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매금매상당 슬롯수가 4개가 되겠다. 그래서 4차 들어가는 새끼는 일단 1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찾을 수가 있겠죠. 1번. 그 다음에 우리 총 코일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총 코일수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일단은 슬롯 안에다가 코일을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롯을 48개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층권으로 감았다 그랬죠. 거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그래서 2개의 층으로 감았기 때문에 곱하면 돼요. 그럼 총 코일수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얘는 직렬당 코일수예요. 직렬당. 그래서 2층권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슬롯이 있으면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2개의 층으로 가면 우리가 2층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렬당 코일수니까 2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렬 회로수가 2개니까 2를 나눠줘야만 총 코일수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약분이 되면 슬로스 자체가 총 코일수가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48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3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정류기에 있어 출력 측전압의 리플, 맥동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캐패시터 있죠? C 값을 갖다가 병렬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콘덴서에 충전이 되죠. 충전된 전압이 시정수에 의해서 서서히 방전되면서 다음 입력시까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맥동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를 병렬로 접속해주면 되겠더라. 4번으로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양호한 정률을 얻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양호한 정률을 얻는 방법 한번 조건 5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양호한 정률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의 크기가 우리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L의 TC분의 EIC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갖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하는 거예요? 복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리액턴스 전압에 의해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에 의해서 불꽃 선락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정류값이 찌그러지는 부족 정류나 과정류 형태가 나오는 건데, 우리 복을 설치했을 때 전압차를 줄여주겠다. 그래서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내자로 전압 정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식에 의해서 L 값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비례에 의해서. 우리 여기다 쓰게 되면 EL은 L의 TC분의 EIC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감소가 되기 위해 조건은 L 값이 감소가 되고 정류주기는 길어지면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주기를 길게 해줘야 된다. 이 정류주기라는 건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뭐예요? 주변 속도 V를 느리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섯 번째는 접촉장이 큰 무슨 브러쉬예요? 우리 탄소 브러쉬를 쓰겠다.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탄소 브러쉬의 역할이 뭐예요? 결론은 저항 정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환 정리를 얻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설치하냐 물어보면 보급과 탄소 브러쉬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44번인데요. 양환 정리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턴스나 보상권선, 보급, 접촉장 크게 한다 다 맞는 얘기예요. 보상권선도 어느 정도의 관여는 되어 있죠.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이게 이제 잘못됐죠. 감소라고 해야 되는데 크게 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극수, 토크 물어본 건데 극수가 처음에 6극짜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토크를 몇 배로 했냐면 12배, 12극짜리로 했죠. 그러니까 몇 배 커진 거야? 극수가 2배 커졌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6극일 때 토크는 T라고 했단 말이에요. T. 그럼 그때 토크 극수가 2배만큼 커졌을 때 토크 T라는 놈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T 다시라고 할게요. 그럼 몇 배 커질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어떤 공식이 있냐면 우리 지금 문제가 유도전동기 문제인데 우리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0.975 ns분의 P2라는 공식이 있죠.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에 대한 토크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기 ns 값 한번 보도록 합시다. 0.975에다가 ns는 뭐야? P분의 120F 동기속도 공식이 있죠? 그리고 여기 분자에 다시 P2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0.975에다가 우리 번번수를 한번 따지면 여기 1이 있겠죠? 그럼 안에 꼭 곱하고 바깥 꼭 곱하면 P, 여기 극수, 여기 극수잖아요, P. 이 극수 P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위로, 그죠? 그러니까 120F는 밑으로 가고 안에 꼭 곱해서 밑으로 가고 바깥 꼭 1 곱해서 우리 분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극수 P 자체가 위에 분자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야? 토크와 P는 무슨 관계란 얘기예요? 극수와 토크는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아, 극수란 놈과 토크란 놈은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구나. 그럼 얘가 2배 커졌다는 얘기는 얘도 몇 배예요? 2배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2T가 되는 거죠. 2T. 그래서 답 2번 되겠습니다. 예, 2T. 예.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새끼죠. 2T. 자, 그 다음에 몇 번 가냐면 46번 가도록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46번 보시면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기전동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단점은 필요 없어요. 장점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동자가 우리 같을 동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률과 효율이 좋죠. 뭐 가장 우수하다, 가장 좋다. 그래서 역률을 1로 100% 1로 운전이 가능한 놈이 바로 동기전동기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역률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놈을 가지고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전동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얘 비싼 놈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역률 효율이 가장 좋다. 좋은 것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7번 가도록 합시다. 47번 문제는 우리 변압기 유기기 전력 문제가 되겠네요. 철심의 단면적이 0.085제곱미터. 자, 단위가 제곱미터니까 환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자속 밀도 우리 B가 되겠죠? 0.085 제곱미터. 우리 면적이 S가 되는 거죠, 면적. 뭐 A라고 하든 S라고 하든.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B. 오른쪽에 있는 놈이 B가 되겠습니다. 얼마 주냐면 1.5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을 주고 있죠. 우리 자속 밀도의 단위가 맞죠?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 주파수가 60Hz입니다. F 주파수가 60Hz고요.
그 다음에 1차 및 2차 원수가 120에 60이래요. 단 변압기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시료값 물어봤잖아요. 우리 시료치 실제 사용하는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1차 측이란 얘기는 뭐야? 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압기 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죠? 4.44 Fn 파이가 되는데 우리 1차니까 권수도 1차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2차면 2차가 오는데 근데 이게 4.44에다가 Fn1인데 파이는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BS라고. 맞나요? 예. 우리 자속 밀도 B라는 놈은 뭐야? 면적당 자속 파이니까 자속 파이라는 놈은 B 곱하기 S로도 표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N1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N1이 얼마냐면 앞에 있는 1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시료치를 구하라. 자, 여기다 구해보면 되겠죠. 4.21이 되겠죠. 4.44 주파수 F 60이고요. N1이 120, 자속 밀도 B가 1.5고요. 그 다음에 면적 S가 0.085. 요거 다 곱하면 1차 측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4076V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48번 보도록 합시다. 변압기 3상전원에서 2상전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상수변환 이런 거 있었죠? 상수변환. 두 가지 정도 제가 잡아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3상에서 2상으로 바꿀 때 결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누구예요? 스코트 결선. 이걸 또 다른 말로 T 결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드 브릿지 결선이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상을 갖다가 뭘로? 6상으로 변환할 때 결선. 그래서 뭐가 있어요? 포크 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했던 게 여기 3상을 2상으로 바꿨을 때 우리 주자 변압기하고 T자 변압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자 변압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쪽에 우리 불평형을 잡아주는 이 T자 변압기가 있었어요. T자 변압기. 그래서 이 권선의 위치가 얼마게 하고 물어보는 문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뭐가 있어요? T자 변압기에 권수 B는 주자 변압기 권수 B 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수비라는 놈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V2분의 V1으로 들어가는 거죠. 권수비니까 전압비로. 그리고 2분의 루트 3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전압, 이게 낮은 전압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상전원에서 2상전원을 얻고자 할 때 맞는 거 물어봤으니까 스코트 결선 찾아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합시다. 49번은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임피던스 전압이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임피던스 강화율이란 내용이 있어요. 이 변압기의 전압 강화율 쪽에 보면 임피던스 강화율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퍼센트 Z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퍼센트 Z 공식을 쓰게 되면 네 가지가 있죠. V1N 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V1N 분의 V1S 곱하기 100이 있고요. 또 하나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있고요. 또 하나가 IS분의 I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락전류, 전극전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뭐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게 바로 얘죠.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드리면 V1S를 갖다가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요. 요 놈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차 정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임피던스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 변압기 항상 R과 X가 있는 거잖아요. 등가위로 보면. 그래서 그 R과 X의 합의 크기가 임피던스인데 거기에 전격 전류라는 놈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죠. 그 전압 강화에 대한 전압이 바로 요 V1S 해가지고 임피던스 전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찾으시게 되면 임피던스 전압이란 하고 물어봤으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다. 다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의미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칠판을 좀 정리하고요. 5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출발할게요. 자, 50번 보시면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거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그 원선도에서 잘 나오죠. 원선도 우리 작성 시 뭐가 있어요? 필요한 시험이 있죠.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이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꼭 보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항상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슬립 측정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누가 있죠? 우리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무부하 시험. 다른 말로 우리 개방시험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구속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보게 되면 필요 없는 걸 찾아봐봐요. 그러면 2번, 3번은 없죠. 우리 무부하 시험하고 구속시험인데 우리 무부하 시험 중에서도 누가 들어가냐면 1차 입력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차 입력, 뭐 1차 동선, 동기, 와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그 조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조합 문제보다는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5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이오드를 사용한 저항보의 단상 반파에 정류회로에서 맥동률, 리플률을 물어봤는데 우리 맥동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맥동률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 뭐 뉴라고 쓰는데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걸 따지는 게 우리 맥동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맥동률이라는 것은 자, 이거를 제가 실적으로 이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뭡니까? 교류분의 전압을 물어보죠. 교류분의 전압.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조건 곱하면 돼요. 누굴 곱하는 거야? 맥동률을 갖다가 직류분의 전압을 곱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직류분의 전압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부하전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100V라는 전압이 있는데 직류 전압이 근데 맥동률이 50%예요. 그러면 절반이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맥동률은 당연히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작을수록.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상 반파일 때 맥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21%예요. 바로 지금 물어본 게 얘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단상 전파일 때는 몇 프로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다. 48%로 감소가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숫자로 쓸게요. 삼상 반파는 몇 프로입니까? 17%입니다. 더 작아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상 전파일 때는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육상 반파라고도 하죠. 참고로.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은 물어보면 삼상 전파 또는 육상 반파.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은혜로 물어봐도 삼상 전파, 육상 반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물어본 거는 단상반파 맥동률이니까 121%, 1.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2번 가도록 합시다. 52번. 자, 52번은 우리 그 1차 전압 V1이 6600V 줬네요. 그리고 건수비 A가 30이고요. 단상 변압기에 비추고 있는 단상. 전등부하 비추고 계시면 전등부하라는 것은 우리 역류를 갖다 얼마로 잡아주는 거예요? 1로 잡아주는 거죠. 100%.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마네로죠. 알마네로. 공급할 때 입력은 얼마니에요? 입력을 물어봤는데 이 입력을 보면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자, 그러면 입력이란 놈은 1차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1차. 근데 단상이라고 했고, 앞에서 우리 단상이라고 했고요. 요게 유효전력의 단위잖아요. 그러면 유효전력이니까 P1 하고 나오면 되죠. 왜냐면 입력은 1차니까. 그래서 킬로와트니까 어떻게 하면 돼?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킬로와트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시고, 입력이니까 1차. 그럼 전압도 1차, 전류도 1차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출력이면 P2는 V2I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V1 거의 다 입력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I1은 안 줬잖아요. 그럼 안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문제 조건에서 전등부하에 30A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등은 2차에 흐르는 거죠. 항상 부하는 2차에 걸리니까 I2가 30A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I1을 구해야 되니까 권수비 공식에 보면 전류비는 어떻게 돼요? 반대잖아요. 1차분의 2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가 된다고 했던 거죠, 항상. 그러면 I1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리 바꾸면 A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예요? 30이죠? 근데 I2도 얼마냐면 30이에요. 결론은 I1은 1A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률도 또 1이야.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 둘, 셋. 점 딱 찍으니까 얼마 나와요? 6.6kW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답이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3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53번 보시게 되면 회전자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 회전자의 시료건 수비를 알파라 하면 고정자 기전력 이온과 회전자 기전력 E2-Y의 비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원래 이 권수비를 따질 때가 있어요. 유도기 쪽에서도. 자, 우리 정지식 권수비가 있어요. 첫 번째 정지식 권수비. 우리가 이거를 보통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지식 원수비 알파는 2토분의 2원으로 따져주죠. 2차 측에 대한 1차 측의 비, 뭐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데, 요거 우리 유도기의 기전력 공식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우리 유도기의 기전력 공식은 똑같다고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쓰면 4.44 K 오메가 2 FN2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차 측의 기전력은 4.44 K 오메가 1 FN1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날릴 거 날리면 남는 건 뭐 남냐면요. K 오메가 2 N2 분의 K 오메가 1의 N1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정지식 원수비라는 거예요. 정지식 원수비.
근데 정지식 원수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나오냐면 회전식 원수비가 나와요. 지금도 물어보는 게 바로 얘거든요. 회전식 원수비.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알파 다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2차분의 1차, 2투분의 2원인데 우리 여기에 뭘 붙이냐면 S를 갖다 붙여주죠. 이게 회전식 기전력이기 때문에 S를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 2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4.44 똑같아요. K 오메가 1 F N1의 파이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2투라는 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데 4.44 K 오메가 2 F N2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 놈은 회전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슬립 공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2투분의 ns분의 ns 마이너스 n도 있고 2투분의 2투s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2투s가 바로 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정지식 기전력에다가 슬립을 곱하면 2투s 회전식 2차 기전력이 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결론은 누구야? 지금 요 놈이 2투잖아 2투. 그죠?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S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2투s는 S 곱하기 2투가 된다 그 얘기니까 요 공식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걸 날려봐 이제. 날리면 뭐 남았어요? 분모 아래쪽에 SK 오메가 2 N2 분의 K 오메가 1의 N1이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답이에요. 요 공식이 시험에 출제가 되더란 얘기죠. 요 공식이. 그래서 항상 뭐만 기억해? 우리 분모의 SK만 찾자. 분모 SK. 그 다음에 S를 뺀 나머지 한번 봐봐요. 나머지를 보면 아까 우리 위쪽에 있었던 K 오메가 2 N2분의 K 오메가 1의 N1 알파가 있었죠. 그럼 알파를 여기다 대신 집어넣는 거야. 그럼 S를 뺀 나머지 결론이 뭐예요? S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왜? S를 뺀 나머지 부분이 바로 여기 정지식 원수비 알파가 되기 때문에 S분의 알파하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식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무조건 분모의 SK와 S를 찾아주면 되겠더라.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답. 요거 지금 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답 1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다음 54번 가도록 합시다. 계산 문제는 없고 공식만 나오니까 봐주시면 돼요. 자, 54번 문제는 삼성유도 전동기 기동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법을 갖다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 쪼개서 보죠. 첫 번째 우리 농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선형이 있죠. 원래는 농형이 아닌 거, 뭐 건선형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전체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직입기동이 있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전전압 기동이라고도 하죠. 이건 용량이 얼마예요? 5kW 이하죠. 5kW 이하 소용량.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아주 잘 나오는 Y 델타 기동이 있죠. 얘는 뭐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얘를 쓴다 뭐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얘는 얼마냐면 범위가 5에서 15kW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5에서 15 또는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기동법이 누구게요? 하고 물어보면 Y 델타가 되는 거죠.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없는 게 누구예요? 기동보상기죠. 그래서 얘는 15kW 초과.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있죠. 자, 두 번째 우리 건선형에 대해서 가도록 합시다. 건선형의 기동법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2차 저항 기동이죠. 또 하나가 누구야?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면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우리 종류. 그래서 원래는 분류해서 외워야 돼. 기동법을 사용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Y델타 기동보상기 2차 저항 있죠? 4번이 틀렸죠? 4번. 4번 일단 4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극수변화는 이거는 그 속도제예요. 속도제요. 기동법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가도록 합시다. 55번. 분권 전동기 기동시에다 밑줄하는 것이고요. 계좌 저항기 저항값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기동시에 우리 직육이 분권 전동기 기동시에
운전 조건이 있죠. 기본적으로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야? 기동시, 기동 전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왜냐하면 기동 전류가 커버리면 전격 전류가 그 전격 전류에 비해서 항상 큰 전류가 흐르죠. 뭐 1.2, 1.5, 1.7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기자 권선의 절연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동시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동시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기동 저항을 갖다 하나 설치하죠. 직렬로. 그래서 얘를 크게 했을 때 기동 전류는 제한이 되겠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시에 계좌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동 전류는 작게 하는데 이 계좌 전류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야만 계좌 전류가 크면 자속이 커지고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기동시에는 토크가 항상 커야 되겠죠. 얘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좌 전류는 큰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시에 여기 계좌 저항이 있죠. 얘는 무조건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얼마로 하느냐 물어보면 요 계좌 저항을 우리가 보통 FR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부에 설치한 저항값이에요. 계좌 권선 내부의 저항 말고 RF라고 쓰잖아요. 우리 그거 말고 FR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쪽에 거는 저항이 있어요. 직렬로. 그래서 그때 저항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IF는 뭐예요? RF분의 V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FR이라는 놈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외부의 계좌 저항값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얘는 존재하는 놈이니까 실제. 그럼 요 놈을 0으로 만들어주면 저항이 최소가 되면서 전류는 최대가 된다. 그 얘기죠. 계좌 전류가. 그래서 요거 0으로 한다. 요 2가지. 요 계좌 전류는 큰 것이 좋다. 계좌 저항은 최소 0으로 한다. 요 두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0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칠판 좀 정리하고 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보죠. 자, 56번은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하는 게 불가능한 조합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변압기 쪽에서 보면 가능한 결선 조합하고요. 불가능할 때의 결선 조합이 있어요. 그럼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불가능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때 무조건 짝수 찾으면 돼요. 짝수. 그 다음 불가능할 때 누구 찾아? 무조건 홀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A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B기 변압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델타 Y가 있고 여기도 델타 Y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Y가 있고 여기 델타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왼쪽 게 A기, 오른쪽 게 B기인데 이 두 개의 변압기가 병렬 운전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항상 이게 다른 거 반대로 가면 30도 이상차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걸 빼주면 위상이 0도가 돼버리거든요. 이때는 순환전류가 안 흐르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바뀌었죠. 바뀌면 무조건 30도. 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면 0도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빼면 결론은 몇 도 이상차예요? 30도 이상차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30도 이상차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환전류가 흘러버려요. A기와 B기 사이에. 그래서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소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짝수홀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 봐봐요. 델타가 2개고 Y가 2개죠. 이렇게 짝수일 때 무조건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는 델타가 3개고 Y가 하나죠. 이때는 홀수잖아요. 홀수가 되면 무조건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이 불가능하겠다. 순환전류가 흐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실기도 나오죠. 뭐 결선의 조합을 뭐 쓰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그 풀이 해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필기니까 찍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린 거야. 실기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몇 번이에요? 4번 되겠죠? 홀수 찾으면 되니까 4번만 델타가 3개 Y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57번 가도록 합시다.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 나왔는데
양권선이 일차할 때 직렬권선의 전압이 150V고요. 전원전압이 220V일 경우 1차와 2차 사이 축 사이의 각도가 30도이면 양권선이 일차할 때 2차 전압이 150, 전원전압이 220일 경우에 부하측 전압이 얼마냐 물어봤죠. 우리 부하측 전압을 갖다 우리 V2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조정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첫 번째 공식 물어보는 게 있죠. V2는 에서 나오면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범위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플라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때 E2가 이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조정전압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더라. 일단 공식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지구상에 한 문제밖에 없어. 350V가 답이에요. 지금 답이 2번이라는 얘기죠. 2번. 숫자가 바뀐 적이 없죠. 그래서 일단 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V1이 얼마예요? V1이란 놈이 220 전원전압이 되는 겁니다. 220 플러스, 그 다음에 E2가 유기전압이 2차 축유전압 150, 그리고 코사인 몇 도예요? 축 사이의 각도가 30도 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50V 나와서 답 2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공식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답 1번에 있었죠? 공식은 답. 지금은 답 계산 문제 2번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58번.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정 범위는 항상 플라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3상이 나오면 √3 여기 앞에 붙여야 돼요. √3 항상 따라가는 거죠. 자, 58번 가도록 합시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 취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느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2차 저항이죠. R2 값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2차 회로 2차 저항에 의해서 비례해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비례 취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2차 저항 R2 값에 의해서 비례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렇죠? 2차 회로의 저항. 자, 넘어가서 59번, 6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보시게 되면 출력이 P0래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 P0. 그 다음에 PC2 2차 동선 줬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뭐냐면 2차 입력해가지고 P2를 줬어요. 그때 슬립은 S라고 줬습니다. S. 그때 유도전동기에서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 조건 보기를 보게 되면 다 똑같네. 위치가 다행히 안 바뀌었어요. P2 대 PC2는 PC2 대 P0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항상 누가 기준이냐면 P2가 얘가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얘가 왜 기준이 되냐면요, 얘도 P2가 들어가고 얘도 P2가 들어가요. 공식 중에 보면. 자, 봐봐요. 얘는 그냥 들어가죠. 우리 P2C는 뭐예요? S 곱하기 P2가 있죠? 뭐냐면 우리 슬립 공식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공식이 P2분의 P2C가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P2C는 뭐야? S 곱하기 P2잖아요. 그래서 얘가 S P2가 바꿀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요놈. 그 다음에 P0는 우리 출력식 중에 뭐가 있냐면 1-S에 P2가 있더란 얘기죠. P2. 그죠? 우리 출력식 중에. 그래서 우리 출력식 중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1-S에 P2도 있고, 뭐 NS분의 N에 P2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분의 뭐 1-S에 P2C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P2가 있죠. 그럼 얘네를 약분시킬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S 대 1-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2 자리가 항상 기준점이기 때문에 1이 오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찾으면 1대 S 대 1-S에서 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P2 오는 자리가 무조건 1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 얘기는. 자,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주파수가 60Hz 줬네요. 주파수가 60Hz 줬고, 그 다음에 극수가 4극이고요. 슬립을 3%, 따라서 S가 0.03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수 물어봤네요. N, RPM. 우리 회전자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예요. N은 어떻게 되는 거야? 1-S에
NS가 되겠죠. 그럼 1-0.03에다가 NS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NS. 그럼 N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P분의 120F가 되는 거죠. 극수가 4극, 120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60. 그럼 요거 1800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1746rpm 나오죠. 답은 몇 번? 4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N하고 NS가 있으면 누가 더 빨라요? NS가 항상 빨라요. 자기가 회전을 한 다음에 원판, 회전자의 속도 회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1800이니까 이보다 작은 1746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2회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